독감 백신을 맞을까 말까. 질병청에서는 이유는 불분명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독감 주사를 그래서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질병청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또 세 번째 사망. 인천 고교생에 이어서 하루에 2명이 사망한 건이 보고가 된 겁니다. 어제 오전 전북 고창에서 78세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78세의 이 A씨는 그제 19일이죠. 독감 무료 접종. 17세 고교생도 무료 접종, 그리고 이 A씨도 무료 접종. 해당 백신은 상온에 노출되거나 침전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8세의 숨진 A씨는요.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접종 전후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의원에서 접종받은 마을 주민 중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건도 현재로선 없다는 겁니다. 부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어제 오후 대전 서구에서 82세의 B씨가 역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1시간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5시간 전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에서 동일한 백신 주사를 맞은 32명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북 고창에서 사망한 70대 여성의 이웃에게 저희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기 전후로 해서 특별한 건강에 이상이나 다른 별다른 징후가 있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이웃 주민은 과연 사망한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무 이상 없었고 몸이 따뜻하고 열 있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9시에 병원에 가자는 얘기밖에 아무 이상 없었어요. 자, 이재명 기자, 초유의 일인데요. 3명이 접종 후에 사망하는 일이 거듭 발생을 했고 셋 원인 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 어제 2명이나 추가됐는데 자, 질병청의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부 다 지금 뭐 인천의 고교생부터 시작해서 한 사흘 만에 백신 접종한 지, 그리고 어제 고창에서는 하루 만에, 그리고 대전에서는 반나절 만에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잇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2건이고 사실 인천 고교생 사건도 그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틀 사이에 3건의 사망사가 모두 알려진 거죠.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굉장히 방역당국이 많이 강조했죠. 그래야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독감 백신 맞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이제 상관관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9년도에 딱 한 건 지금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 4개월간 독감 백신을 맞고 한 4개월간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돌연사 자체가 처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2월부터 독감이 유행합니다. 예.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한 3주 정도 있다가 면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초에는 독감 백신을 사실 맞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역학조사가 이달 내에 정말 나와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되고 국민들의 두려움을 없애줘야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방역당국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달 내 어떻게든 확실하게 이 사건의 그러니까 이 사망 사고의 이유들이 뭔지 정확히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 역학조사 그리고 부검 등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있을지 모를 백신 품질 논란도 빨리 우리 질병청이 종지부를 찍어줘야 할 것 같은데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40대 주부 A씨는요. 오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엔 꼭 독감 예방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고민이다. 아직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조사 결과 보고 맞을 생각이다. 그렇죠?
질병청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 결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36살의 신모 씨. 젊네요, 신모 씨. 지난주 둘째 아이에게 독감 백신 맞췄는데 불안감이 크다. 첫째 아이와 우리 부부는 올해 독감 백신 안 맞을 계획이다. 첫째 애랑 부부는 아예 맞을 계획 접었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의원은요. 어제는 7, 80대들이 몰려들어 반나절 만에 하루 물량이 소진됐는데 20일 오늘은 절반도 안 나간다. 그만큼 사람들이 맞으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울 노원구의 한 내과 의원은요. 무료 접종 시 어떤 백신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엄마들의 문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사망하는 사례가 3건이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접종을 미루거나 아예 올해 접종 안 맞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 집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댁도요? 예, 저희 딸이 고3이거든요. 네. 워낙 정부 당국에서 이 겨울에 트윈데미 얘기를 하니까 이제 12월 달에 수능 보기 전에 반드시 독감 백신 맞으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3명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일단 당사자인 딸이 무서워도 못 맞겠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맞으라고 할 수도,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제 3가지 원칙, 선제성, 충분성, 투명성. 그래서 정말로 과도할 정도로 사전에 충분하게 낱낱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해왔잖아요. 근데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무언가 영 석연치 않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물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도 이유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왜 백신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느냐. 사실 코로나 독감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원 노출했다고 난리가 난 게 한 달 전쯤 됐잖아요. 예. 그 후에 전량 폐기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전량 폐기한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만큼 명백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질병관리청이 이 국민들 의구심을 해소해서 스스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질병관리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더군다나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 백신 품질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었었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색 침절문 논란, 그리고 상원 노출 논란 이후에 이런 일들이 3건이나 발생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가 이 전문가에게 직접 이 문제 취재를 해봤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고창에 사시는 70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길랭발해일 가능성도 있고, 어제 사망하신 80대 대전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맞은 후에 그 이후의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아나필라시스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이상 반응에 따른 위험도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감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는 어떤 잠재적인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한 건이 있었습니다. 독감 접종으로 인한 사망 공식 인정받은 국내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뿐이다. 65세 여성 A씨가 2009년 10월에 독감 백신 접종한 이후에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입원 치료 중 폐렴 증세까지 겹쳐서 이듬해 2월에 사망했던 경우인데요. 지난 2010년 이 A씨가 심의를 거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연관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가을 독감 접종 후 고령자가 8명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한 건만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인과 결과가 다다르기까지 의학적인 규명만 필요한 게 아닌가 보군요.
일단은 의학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했을 때 가해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그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인과관계도 있고 손해액도 다 내가 입증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굉장히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백신을 생산한 회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요번에 문제가 됐던 신성약품과 같은 그런 유통회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병원에서 접종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을 갖다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그 감염법 예방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러한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고의 과실을 상관없이 내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예컨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것만 입증을 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일단 배상을 갖다가 먼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까지 배상이 되냐면 최저 임금의 240개월치.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이 한 달 우리나라 2020년에 179만 원, 한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연봉이니까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배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겠는데, 요번에 세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망한 사람이 고3의 아주 젊은이였어요. 그 다음에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두 분 추가로 돌아가신 분은 70대, 80대 이제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은 아마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감염법 예방법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질병청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무엇 하나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겠습니다.